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는 부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평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양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히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결정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부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예쁘고 젊을 때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계약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계약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 내가 꼭 지켜내야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이 결혼이라는 계약도 상대방은 이거 뭐 그깟 휴지 조각, 뭐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계약 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피운 배우자를 대할 때 상대방도 내 마음과 같다, 이신점심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의 이런 생각, 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이러면서 강요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을이다, 나는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처럼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고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 없이는 못 사는데 갑질을 하려고 들면 남편이 봐서는 저거 봐라 진짜 주제 파악을 못하네, 내가 갑이지 어떻게 지가 갑이야, 저 우습네 저거, 내 옆을 떠나지도 못할 거면서 이러라 저래라 하고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네 막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오히려 바람 피운 사람에게 얕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피운 배우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기 싫으면 정도껏 해야 됩니다. 갑질을 막 휘두르고 내 감정 토로를 막 너무 과하게 하고 이래서는 이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관계에서 너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너는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당위성과 의무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행동을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마음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네가 나를 좋아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네가 가정을 지켜야지 라고 강요만 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질릴 수도 있고 나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 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데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요? 그거야 내가 남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남편은 나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면 그만인 거고 집에 뭐 주부, 애엄마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특히 바람이 나면. 그런데 내가 이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 남자가 필요해서 데리고 사는 건데 내가 막 갑질을 해서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힘들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편이 바람은 피웠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어서 몰래 뒤에 가서 상간녀를 만난다든지 뭐 가정에서 미안한 척이라도 한다든지 뭐 생활비 끊고 집 나가고 이런 행동까지 안 하고 계속해서 가정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남편이 적당히 그래도 가정에 마음을 두고 잘 할 때 아내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남편을 질리게 만들고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던 남편을 가정을 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질리게 해서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행동,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감정을 계속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법적인 보호자는 될 수가 있어도 내 감정의 보호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자기 감정 다 막 내보이면서 그 막 드러누워서 떼쓰고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는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막 이것도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인데 싫은 소리 계속했다가는 남편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분이 감정을 다 토로하고 다 막 분출하고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남편이 아이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어유 우리 짠한 우리 와이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지겨운 거 저거 도망가지도 못할 거면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고 괴롭힌다고 저 애처럼 구는 것 좀 보라고 저렇게 사람이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감정적이어서야 이성적이지 못해서야 앞으로 내가 평생 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바람 정리하고 가정에 붙어 있으면요. 스스로 자괴감도 느껴지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자기도 사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떳떳하지는 않아요. 자기도 괴롭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자꾸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드냐, 뭐 네가 반성을 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편에게는 그냥 이게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비난을 받으면서 가정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가정의 정이 떨어지고 너 자꾸 이러면 나 못 산다. 이럴 거면 이혼하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이 특히 술 먹고 이제 하는 거. 술 먹으면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요. 뭐안 하던 짓까지 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울고불고 해도 나를 달래주던 남편이 나중에는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막 이래. 그러면 이 아내분이 점점 더한 짓을 하게 돼. 뭐 칼을 들고 설치기도 하고 뭐 손목을 긋고 뭐 목매다는 신용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거 네가 그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정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주 그냥 막 끝장을 보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정이 떨어지고 가정폭력 신고도 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이 진짜 더 파탄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남편이랑 대화하지 마시고요. 극단적인 행동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분출하는 아내분들일수록 이게 분출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조금 잦아들죠. 좀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못 참고 자꾸 폭발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 자꾸 한다고 해가지고 이 감정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면 결국은 더 이상 쏟아낼 것도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버릇이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올라오고 하면 할수록 더 정도도 심해지고 그 남편이 처음에는 받아주는데 나중에 안 받아주니까 더 사이도 나빠지고 남편이 나를 냉랭하게 대할수록 더 지랄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되니까 차라리 조금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질머리 다 부려가지고 남편을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나긋나긋하고 입안에 혀처럼 구는 여자들이 널렸는데 애들의 엄마라서 내가 이 여자를 그래도 책임져야 된다? 요즘 남자들은 그런 생각 잘 없다는 거죠. 그냥 남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버리고 싶어. 떨궈내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을 붙들고 싶고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면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기입니다. 아내분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궁금한 게 생기고 또 자꾸 새로운 꼬투리가 나오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네. 이거 진실을 다 얘기한 게 아니네. 대체 진실이 뭘까? 대체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싶어져요. 그래서 밤마다 청문회가 열립니다. 밤마다 막 새벽 3, 4시까지 남편 꾸벅꾸벅 조는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도 붙들어 앉혀놓고 대체 왜 그랬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청문회를 열어요. 그럼 남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 여자 마음을 좀 보살펴 줘야 되고 좀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내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오해가 풀리고 이제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 또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어보고 뭘 알게 되고 할수록 아내분은 거기서 점점 더 이 생각의 구름이 커질 뿐이지 해소돼서 펑 터져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도 않고 바람을 피울 때 그렇게 막 머릿속에 각인해 가면서 피우지 않았단 말이지. 자기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자기가 왜 그런 건지 자기도 몰라. 멍청해. 멍청하니까 바람을 피웠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내분은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그때 기분이 어땠냐, 막 그년이랑 할 때 좋았냐, 어땠냐 하면서 청문회를 여니까 남자들이 내가 이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이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까? 희망이 없다 싶어가지고 가정의 끈을 놓게 돼요. 그리고 또 똑똑한 분들은 논리적으로 또 따박따박 따지는 분들이 계시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가지고도 얻는 거 없습니다. 남편들이요 바람 피울 때 논리 생각해가면서 피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고추에 이끌려서 그냥 피운 건데 거기에 대고 아내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고 들고 지금 남편의 행실에 대해서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냥 집에 오면 피곤하고 이거 듣기 싫고 짜증나고 와이프 이꼴 짜증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상간녀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와이프랑 정을 다시 붙이고 싶어도 와이프는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짜증 나게 하는 존재니까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 안 하고 서운해하기입니다.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 바람을 알고 남편도 들킨 걸 알게 되면은 처음에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반성한다고 앞으로 나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막 이런 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가지 않죠. 길게 가봐야 한두 달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원래 상태랑 똑같게 돼요. 그럼 아내분들이 또 실망을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반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저러지 못할 텐데 막 이러면서 남편의 진심을 또 의심하게 되고 또 막 추궁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내가 유치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뒤끝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남편한테 집착하는 게 막 뽀록이 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당신 왜 요즘은 이렇게 안 해? 라고 또 물어보기도 뭐하고 되게 이제 애매한 관계가 되면서 아내분들이 이제 꽁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내분이 나는 바람을 피고도 돌아온 남편이랑 사는데 너는 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본전 생각이 나게 되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 마음에 가진 불만과 바라는 것들 막 이런 게 아무래도 표시가 나죠. 남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 저 와이프가 뭔가 자꾸 못마땅한 눈빛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자꾸 썩소를 짓고 뭔가가 있는데 자꾸 띠껍게 구는데 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도대체 와이프가 뭐가 불만인지 내가 물어볼까 싶다가도 아유 괜히 물어봐봤자 싸움만 나겠지 해가지고 와이프를 슬슬 피하게 되고 이제 이러죠. 이래서 점점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아내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꽁에 있으면서 내가 왜 화났는지 당신이 한번 알아내봐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남자들이 그런 태도에 되게 질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궁예가 아니잖아요. 아내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남편이 잘 몰라요. 말 안 하면 남자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 궁예처럼 나를 알아맞혀봐, 내가 왜 화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막 이렇게 태도로 대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상간녀가 붙어있을 때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간녀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는 남편한테 차라리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고 그럼 이제 남편이 반응이 오겠죠. 내가 이런 건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래 내가 너 공인인증서 깔아주고 내가 귀가 시간 늘 카톡으로 알려주고 앞으로 불필요한 회식은 가지 않고 꼭 필요한 회식이면 내가 미리 얘기했다가 9시 10시까지는 들어올게, 내가 그건 진짜 약속할게, 그런데 나는 핸드폰은 오픈 못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분도 거기서 약간 타협하고 절충하는 거죠. 그래 이번에는 내가 그 핸드폰 오픈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을게, 대신에 귀가 시간이랑 회식 안 가는 거 그건 진짜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성인 대 성인으로 계약관계인 부부니까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자들에게는 더 잘 먹히고요. 만약에 남편이 9시 10시까지 들어오기로 해놓고 또 전화기 꺼놓고 12시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지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남편 늘 7시에 퇴근하고 집에 7시 반에 들어왔는데 오늘 8시에 들어왔네? 도대체 30분 동안 뭘 한 걸까? 주차장에서 그년이랑 통화를 한 거 아닐까? 굴다리 밑에서 그년이랑 핫섹스를 한 거 아닐까?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남편한테 추궁도 못하니까 쿨한 척하면서 궁예질을 하면서 내가 왜 화났는지 네가 한번 알아맞혀보고 네가 내 기분을 한번 풀어줘봐라 하는 태도로 대하는 거는 남편이 질리게 만들고 남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너 나 같이 살기로 했으면 너 나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나 용서한다며? 그럼 이러지 말아야지. 내보고 저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질린다.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너 같은 여자는 어떤 남자랑 살아도 남자가 나만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악담까지 퍼붓게 되고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구체적이고 남편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딱딱 항목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딱 요구를 하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이 지키는 모습을 앞으로 피드백하고 이렇게 남편의 행동을 고치는 거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성적으로 약속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앞으로 잘해 뭐 노력해라, 너 진짜 적당히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경고는 먹히지 않아요. 그냥 시비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이고 이성적으로 요구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편 외도 후에 역설적이게도 남편이 내 등에 칼을 꽂았고 나를 배신한 남자야,
그러면은 이 남자에게서 조금 독립할 생각도 하고 이 남자에 대한 비중을 내 인생에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가게 돼요. 이 남자가 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 남자가 진짜 가정을 버리면 어떡하지?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종속되고 더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더 이상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 새끼한테 내가 의존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상처받을 일 절대 없게 해야지. 얘 내 마음속에서 비중을 적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독보적으로 내가 오롯이 잘 사는 것만이 남편과 어떻게 보면 더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던 세 가지 남편을 질리게 하는 행동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질리는 행동 해버릇하면 그게 완전 거기에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평생 남편 질리게 만들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뭐 하나 해결되는 거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독립적이고 멋진 현대 여성이니까 난 남편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딱 정신줄 잡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